번역된 글, 한국 이름 및 장소 반영, 60대 이후에 혼자 살면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은 평온함, 편안함, 소속감을 향한 여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4개의 벽 이상인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쁨, 평온함, 목적, 의식을 가져다주는 성소입니다. 삶의 특정 단계에 도달할 때마다 우리의 집은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완벽함이나 엄격한 디자인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 모든 구석에 이야기가 담겨 있거나 부드러운 목적을 수행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긴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당신만의 세상으로 들어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색상 향기 소리가 따뜻한 담요처럼 당신을 감싸는 세상입니다. 아마도 좋아하는 양초에 위안을 주는 향기, 쌀쌀한 저녁에 손을 뻗는 의자에 걸쳐 놓인 부드러운 담요, 또는 배경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좋아하는 음악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은 영혼을 고양시키고 마음을 달래주는 이러한 작은 세부사항으로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름다운 순간을 상기시키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일까요? 아니면 열린 창문을 통해 신선한 공기가 흐르고 새소리가 섞여 들리는 느낌일까요? 이것들은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아마도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 또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한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의식의 순간들은 당신을 현재에 앵커링하고 매일매일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공간에서 빛의 역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광은 방에 생명을 불어넣고 따뜻함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튼을 열고 햇볕이 쏟아지게 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주목하세요. 작은 정원이나 창가에 몇 개의 식물이 있다면 햇볕이 그 잎사귀 위에서 춤추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라운딩하고 차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은 평화로운 공간을 만드는데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느낌을 더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당신에게 부드럽게 돌볼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생생한 녹색 양치식물부터 꽃 피는 낭까지 식물은 집안의 어떤 구석에도 약간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은 평화를 향한 또 다른 필수 단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건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짓누를 수 있는지 놓아주기 시작할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이전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 오책, 장신구를 쌓아두기 쉽습니다. 정리정돈에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취하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한 번의 집안의 한 영역을 고려해 보세요. 아마도 주방이나 복도 옷장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당신과 공감하지 않는 것들을 내놓으면서 당신은 스스로가 더 가볍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놓아주는 모든 물건으로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평화가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웰빙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에 전념하는 공간을 집안에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를 즐긴다면 창가나 방 한 구석에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드세요. 편안한 의자, 부드러운 담요, 책이나 차 한 잔을 올려놓을 작은 테이블을 추가하세요. 편안한 활동을 위한 지정된 공간은 하루 종일 목적의식과 구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취미,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뜨개질, 글쓰기가 있다면 그러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집안에 좋아하는 일을 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루에 조용한 기쁨과 기대감이 생깁니다. 평화로운 집을 만들 때 소리 또한 주변 환경에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음악은 공간의 분위기를 설정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연주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루의 부드러운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장르나 음악가가 있다면 그 음악이 향수나 평화로운 분위기로 방을 채우도록 하세요. 반면에 침묵 소리는 똑같이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순간, 숨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현재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을 받아들이세요. 이러한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과 깊이 연결할 공간이 있습니다. 바쁜 세상 밖에서의 사치입니다. 평화로운 집을 만드는 가장 만족스러운 측면 중 하나는 그 작은 편안함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단순함의 가치와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부드러운 시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즐거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집에서 만든 식사를 음미하는 기쁨, 또는 창가에서 몸을 웅크리고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마시는 따뜻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은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한 의식을 장려하는 집을 만들 때 평화는 종종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개인적인 일상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색상 또한 집이 얼마나 평화롭게 느껴지는지에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는 차분한 효과를 주는 경향이 있고 밝고 생생한 색상은 에너지와 기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성을 반영하거나 평온함을 가져다주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 부드러운 회색 옅은 파란색과 같은 중립적인 색조는 종종 평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방을 개방적이고 바람이 잘 통하게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색상을 약간 추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빨간 쿠션이나 파란 꽃병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집처럼 느껴지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색상 팔레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 때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연결할 공간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한 이른 아침이든 세상이 조용한 밤이든 이러한 시간은 평화로운 집이 진정한 선물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창가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 일출을 보거나 비 오는 것을 볼 아늑한 장소를 갖는 것은 하루의 리듬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평화가 더 많은 물건을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공간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감각을 잊지 맙시다. 공간의 평온함을 가져오는데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라벤더, 카모마일, 유칼립투스와 같은 에센셜 오일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디퓨저에 몇 방울을 넣거나 좋아하는 향이, 나는 양초는 즉시 방을 더 아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향기는 행복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거나 단순히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차분한 향기가 퍼지는 것은 평온함을 더하는 단순한 즐거움입니다. 평화로운 집을 만드는 모든 단계에서 그것이 매우 개인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행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맞추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당신에게 편안함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평화로운 집은 또한 가구와 물건을 배치하는 방식에서 큰 이점을 얻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방을 배치하고 흐름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개방 공간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집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하고 방해받지 않고 방과 방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좋아하는 장소, 예를 들어 창가에서 앉아 책을 읽는 곳이 있다면 아마도 차 한 잔을 위한 작은 테이블을 근처에 마련하거나 추가적인 편안함을 위해 발판을 추가하세요. 이러한 작은 세부 사항들이 개인화되고 잘 생각된 공간을 만듭니다. 평화로운 집을 만드는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은 집을 관리하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환경은 또한 정돈된 환경이며 완벽하게 깨끗한 방식이 아니라 편안하고 관리하기 쉬운 방식입니다. 압도당하지 않고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드러운 루틴을 스스로에게 설정하세요. 아마도 매일 아침 간단하게 정리하여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방을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청소 루틴은 성취감을 가져다주고 집안의 평화와 질서 감각을 더합니다. 평화로운 집이 항상 조용하고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때로 친구와 가족을 환영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편안하고 환영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집이 있다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거나 친구를 초대하여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등 공간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기쁨과 연결에 새로운 층을 더합니다. 고독과 동반자 관계의 이러한 균형은 평화로운 집을 만드는 의미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며 관계를 키우고 공간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개인적인 손길은 집을 진정한 성소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행했던 장소에서 작은 기념품을 수집하거나 특별한 순간의 사진을 액자에 넣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러한 물건들을 모아 웃음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전시하세요. 아마도 가족 여행에 좋아하는 사진이나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예술 작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들을 집안에 전시하는 것은 개성과 따뜻함을 더하여 당신만의 공간처럼 느끼게 합니다. 당신의 여정 경험,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집안의 질감과 재료에서 오는 편안함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담요, 푹신한 쿠션, 아늑한 러그는 매력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혼자 살 때는 이러한 부드러운 질감을 주변에 두는 것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 방을 따뜻한 포옹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사치품입니다. 쌀쌀한 저녁에 아늑한 담요와 함께 부드러운 안락 의자에 앉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편안함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듭니다. 영적 또는 성찰적인 관행을 좋아한다면 조용한 순간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명상 또는 성찰을 위한 공간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깥 풍경이 보이는 간단한 의자 또는 좋아하는 식물 옆의 장소는 몇 차례 심호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단순히 생각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기에 완벽할 수 있습니다. 성찰과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갖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충전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평화가 주변 환경에서 오는 것만큼이나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평화로운 집은 또한 삶의 느린 속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새벽의 첫빛부터 하루가 저물어 갈 때의 부드러운 저녁빛까지 매 순간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즐길 시간을 가지세요. 아마도 간단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방해 없이 즐기거나 생각이나 기억을 일기장에 몇 분 적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의식들은 당신을 현재에 앵커링하고 하루의 리듬감을 더합니다. 때때로 평화로운 집을 만드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거나 집을 특정 방식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종종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옵니다. 테이블에 흠집이 있거나 가구가 약간 낡았더라도 그것을 당신이 살아온 삶과 당신이 모은 이야기들에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삼으세요. 공간의 매력의 일부로 이러한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세요. 60대 이후에 혼자 사는 것은 당신의 개성 관심사, 지혜를 반영하는 공간을 만들 자유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호도나 루틴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은 전적으로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기회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취미,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심지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도전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집은 이러한 관심사를 지원하며 당신의 속도로 탐험할 공간과 영감을 줍니다. 매일의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만족감입니다. 뒤돌아보고 당신의 집을 볼 때 차분하고 중심이 잡히고 깊이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휴식하고 재충전하고 가장 단순한 즐거움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부드러운 포옹처럼 느껴지는 집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압력 없이 모든 면에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속도로 이 여정을 떠나세요. 평화로운 안식처를 만드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점진적인 과정이 되도록 하세요. 진행하면서 상황을 바꾸고 진정으로 집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을 진행하면서 평화는 물건을 갖는 것보다는 마음과 영혼을 기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매일이 집에서 평온함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진정으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을 반영하는 평화로운 성소 말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포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화가 내리막길, 즉 기쁨과 목적의 느린 해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변화적이고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놓아주는 여정,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과 신념을 벗어버리고 평화, 기쁨, 그리고 더 깊은 목적 의식으로 가는 문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제가 70세가 된 이후 놓아준 11가지 중요한 것들을 탐험해 봅시다. 각각은 의도와 진정성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이 글을 마칠 때쯤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포용하도록 영감을 받고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바쁘게 지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놓아주는 것이 제가 바꿔야 한다고 깨달은 첫 번째 일 중 하나였습니다. 젊었을 때 제 하루는 프로젝트 마감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한 끝없는 추진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각 성취가 제 삶에 가치를 더한다고 믿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궁극적으로 제 마음에는 거의 의미가 없었던 목표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시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으려는 일이 제 가치와 일치하는지, 진정으로 의미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단순히 물러섭니다. 마치 제가 끝없는 활동을 통해 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해방으로 저는 가족과 다시 연결하고 오래된 취미를 되살리고 한때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휴식의 순간을 찾는 것과 같이 진정한 기쁨으로 저를 채우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엄청나게 해방적이며 바쁘게 지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담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삶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분별한 소비를 멈추는 강력한 결정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끝없는 구매 주기에 갇혀 있었고 종종 최신기기, 거의 입지 않을 옷, 그리고 행복을 약속하지만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것들에 유혹당했습니다. 새로운 구매의 스릴은 지나가고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물건들만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의도를 가지고 소비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마음을 열어주는 책을 샀거나 관점을 가져다주는 경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갑을 더 가득 채웠고 더 중요하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소유물에 짓눌리지 않고 순간과 경험으로 풍요로워졌다고 느낍니다. 충동적인 구매 후에 후회의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바라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입니다. 물건에 덜 집중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더 집중함으로써 올 수 있는 자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놓아주는 것 또한 엄청나게 해방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모든 작은 불편함에 당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통체증, 사소한 의견 충돌 회의에 늦는 것, 이러한 작은 것들이 불안의 산을 쌓아 어디를 가든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되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항상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다니다가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놓아줍니다.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싸우기보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작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것들을 놓아주기로 선택하면 어떨까요? 그 자리를 채울 평온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평온함 말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기 돌봄을 우선시하는 것은 저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여정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 돌봄은 낯선 개념, 심지어 자기 만족적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항상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제 목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 단계에 도달하면서 제가 텅 비어 있고 한때 사랑했던 것들에 대한 기쁨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시간을 내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책하고 명상하고 단순히 생각과 함께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소중해졌습니다. 천천히 저는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과 같은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점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피로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왔습니까? 매일의 간단한 자기 돌봄에서 기쁨과 에너지를 찾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고 과도한 약속을 중단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제가 겪은 가장 힘있는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모든 초대, 모든 사교 행사, 모든 호의에 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거의 따라갈 수 없을 때까지 끝없는 의무로 제 날들을 채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곁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쳐 있었고 제게 가장 중요한 것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가치와 일치하는 약속을 선택하고 저를 따라다녔던 죄책감을 놓아줍니다. 저는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예라고 말하여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놓아줄 수 있는 약속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을 기르는 것들을 위해 만들어줄 안도감과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끝내는 것은 평화를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관계는 기쁨지지 동반자 관계를 가져다 주어야 하지만 모든 관계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저는 부정적인 감정만 가져오거나 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놓아주기는 어려웠지만 저는 우리를 존중하거나 고양시키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용기와 자기 연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놓아줄 때마다 저는 더 가볍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상호적인 기쁨과 존중을 가져다주는 관계에 투자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사람이 당신 삶에 있습니까? 당신을 고양시키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놓아주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제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은 놓아주는 여정에서 계시였습니다. 수년 동안 건강은 제가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일과 가족이 먼저 제 초점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된 것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건강 없이는 가장 작은 기쁨조차 즐기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삶을 계속 포용하고 싶다면 제 몸과 마음을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가공된 음식보다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고 심지어 명상을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것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제 삶의 다른 모든 것이 더 밝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더 맑아졌고 에너지는 회복되었으며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내딛는 각 발걸음은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는다고 느껴졌던 삶의 풍요로움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웰빙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추가물 한 잔을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 오늘 건강에 투자하는 몇 분은 내일 기쁨과 활력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후에도 말입니다. 제가 놓아준 또 다른 습관은 개인 목표를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미묘한 도둑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거기에 도달할 거야 라고 계속 말하는 동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는 나중에 언젠가 항상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되면서 언젠가는 약속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쳐두었던 꿈과 목표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계속 기다린다면 영원히 손이 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 꿈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먼지가 쌓여있던 책들을 파고드는 것. 저는 오늘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아닌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의 잊었던 목적의식 만족감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며 숨겨두었던 꿈이나 목표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작한다면 얻게 될 기쁨 만족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을 완전히 살겠다는 새로운 결심으로 삶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는 제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변화는 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항해야 할 무언가 말입니다. 저는 익숙한 것에 굳게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행복이나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생각은 저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고,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궁극적으로 숨막혔던 일상관계 환경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왔고 저는 변화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영받는다면 새로운 경험과 성장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삶의 리듬입니다. 변화를 포용하는 것은 불안감보다는 흥분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새로운 강점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삶의 어떤 숨겨진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포용하는 각 변화와 함께 저는 더 자유롭고 더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익숙한 것에 굳게 매달려 왔습니까?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환영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삶이 더 활기차고 더 넓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오한 교훈 중 하나는
수면을 웰빙의 기초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수면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TV 프로그램을 몰아보거나 사교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수면이 없어도 되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실제로는 건강의 초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몸과 마음은 회복하고 복원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포용하면서 저는 수면을 자기 돌봄의 행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분한 취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목욕, 조용한 책, 그리고 기기를 치워놓는 것, 그리고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의도의 힘은 실제로 삶의 이 단계를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의도를 설정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이 어떻게 그토록 명료함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압력과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저를 반영하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저는 삶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제 가치에 뿌리내린 결정들을 내리며 목적으로 선택합니다. 그것은 성공을 재정의하고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 오래된 목표를 놓아버리고 단순함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물리적인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짊어지고 다녔던 감정적인 짐도 치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둘러 지나치는 대신 순간들을 음미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속도로 삶을 헤쳐나가도록 자신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저 자신에게 더 부드러워지고 제 경계를 존중하고 삶에 조용하고 서두르지 않는 순간들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는 것은 사회적 기대와 우리 자신의 오래된 버전들을 놓아주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거나 제가 누구인지와 일치하지 않는 기준에 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 개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벗어남으로써 평화를 찾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이자 현재를 존중하고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에 감사할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유, 이러한 종류의 만족감으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을 새로운 시작, 즉 당신의 마음과 영혼과 일치하는 당신 자신의 행복의 정의를 만들 수 있는 빈 캔버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 자신의 여정을 받아들이는 것, 놓아줄 용기는 반복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비록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익숙한 것들을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놓아줄 때마다 저는 더 위대한 것, 즉, 제 진정한 자아와 더 일치하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때로는 이 용기가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궁극적으로 저를 가로막았던 습관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고양시키기보다는 제 정신을 고갈시켰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놓아줄 때마다 저는 조금 더 가벼워지고 진정으로 만들고 싶었던 삶과 조금 더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당신을 평화에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무엇을 놓아줄 수 있을까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종종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아마도 습관 생각 또는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주는 자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삶의 이 새로운 장에 더 잘 맞는 무언가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자기 존중의 강력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번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놓아줄 때마다 저는 온전하고 평화롭고 목적으로 가득 찬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는 또한 제 발전을 축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말입니다. 이 실천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다음에 올 것만 생각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는 문화에서 우리는 이미 여행한 여정을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각 발걸음 놓아주는 모든 선택, 의도적인 삶의 모든 순간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들은 단지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회복력의 확인입니다. 목적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겠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이정표들을 인지할 시간을 갖는 것은 제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발전을 인지하십시오. 진정한 자신에게 더 가깝게 만들어준 발걸음 선택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간과하기 쉽지만 각 하나는 당신의 힘과 성장에 대한 증거입니다. 크든 작든 당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스스로를 허용하십시오. 각 작은 발걸음은 더 큰 여정의 일부이며 축하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작은 승리를 존중하고 각각을 깊은 성장과 변화의 순간으로 인지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삶의 다음 장을 기대하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흥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속도를 늦추거나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찾아오는 지혜 회복력 기쁨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지고 저는 제 이야기를 만들 기회, 각 순간을 의도적으로 살 기회에 대해 감사하며 일어납니다. 이제 저는 이 삶의 단계를 아름다운 계절로 봅니다. 더 진정성 있게 살고 호기심과 마음으로 열정을 추구할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진정으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희망, 즉 다가올 것에 대한 흥분으로 매일 발을 내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위대한 성취나 거창한 계획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 친구와의 대화, 아침 커피에 조용함 새로운 것을 배우는 만족감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습관 사고방식, 그리고 더 이상 저를 고양시키지 않는 관계조차도 놓아줌으로써 저는 가볍고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당신의 가치와 더 일치하게 살 기회라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각 선택, 각 순간은 당신이 만들어온 삶과 당신이 누구인지 존중할 기회입니다. 이 여정은 저에게 의도의 힘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는 것은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제 가치에 뿌리내린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때 누구였거나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의 저 자신에게 깊이 일치하는 삶을 만드는 것, 즉 거리낌 없이 저 자신이 될 자유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 오래된 성공의 정의를 제쳐두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화하고 물리적인 잡동사니뿐만 아니라 저를 짓누르는 감정적인 짐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둘러 지나가는 대신 순간들을 음미하는 것, 제게 진실되게 느껴지는 리듬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는 것은 또한 행복을 재정의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래된 성공의 측정 대신 이제 저는 일상적인 세부 사항 속에서 기쁨 단순히 현재에 머무르는 것에서 오는 평화와 만족감의 순간에 집중합니다. 매일 저는 작은 의도를 설정합니다. 친절함을 보이거나 열정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내빛은 차분함과 명료함을 가져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사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각 날이 당신의 마음에서 바로 오는 목적으로 시작한다면 당신의 날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제 여정을 존중하고 놓아줄 용기를 가지는 것은
저를 평화, 기쁨, 만족감으로 가득 찬 삶에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놓아줄 때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때로는 이 용기가 안전하게 느껴졌지만 저를 갇히게 했던 오래된 습관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때에는 저를 고양시키기보다는 고갈시켰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침내 자기 의심이나 기대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내딛는 각 발걸음은 제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에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놓아줄 수 있는 작은 것 하나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더 큰 평화로 가는 문을 열어줄 습관 생각 또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올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놓아주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각 행위는 목적, 진정성,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제 발전과 성취를 축하하는 것은 아무리 작더라도 의미 있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각 발걸음은 인지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앞만 보라고 격려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을 존중하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각 선택 성장의 각 순간, 의도적으로 살겠다는 각 조용한 결정은 승리입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이정표들을 인지하고 각 이정표가 나타내는 회복력, 용기, 헌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기 위해 멈춥니다. 당신 자신의 여정을 축하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을 인지할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 서서 배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70세 이후의 삶을 가능성이 풍부한 시간으로 봅니다. 성장, 기쁨, 연결의 기회로 가득 찬 독특한 계절입니다. 매일은 새로운 시작빈 캔버스이며 의도와 사랑으로 만들기를 기다립니다. 이 단계는 이야기를 다시 쓰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놓아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삶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뉘앙스, 그리고 일상의 조용한 승리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 날을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맞이한다면 당신의 날들이 어떻게 느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노화는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새로운 부분과 사랑, 친절, 지혜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다른 문을 열라는 초대입니다. 각 일출은 새로운 기쁨과 발견의 잠재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각 발걸음과 함께 가장 좋은 날들이 아직 당신 앞에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산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제 행동, 제 선택, 기쁨과 진정성으로 살고자 하는 제 의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즉 자녀, 손주, 친구, 그리고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문을 만듭니다. 이러한 유산은 성취나 소유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에게 길러온 친절, 회복력, 사랑이며 다른 사람들과 나눈 것입니다. 의도와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밝히고 기쁨을 찾고 완전히 살고 모든 순간을 포용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종류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잠시 이 질문에 대해 성찰하고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단 하나의 작은 변화가 당신이 만들고 싶은 유산에 당신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 당신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희망과 영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기쁨, 친절, 목적으로 살아감으로써 말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저에게 매일이 선물이며 감사함으로 살고 평화를 가꾸고 제 여정을 포용하는 것에서 오는 조용한 힘을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채우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순간들 속에서 발견될 마법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열린 마음으로 저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우리가 성취하거나 축적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삶, 우리가 가꾸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유산을 위대한 제스처나 성취로 생각하지만 제가 믿게 된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는지에 있습니다. 친절함의 각 작은 행동,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각 결정 내면의 평화를 찾고 목적으로 살겠다는 각 약속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문을 만듭니다. 그것은 조용한 유산입니다. 회복력 기쁨, 그리고 잘 살아온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산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유산, 즉 따뜻함 힘, 그리고 수용을 발산하는 유산은 우리 모두가 남길 수 있는 선물입니다. 삶이 아름답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감사함과 기쁨에 뿌리내린 삶 목적을 발산하는 삶의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즉 자녀, 손주, 친구, 이웃에게 열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주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도와 감사함으로 살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밝히고 삶이 상황에 관계없이 성장 연민 그리고 여정을 축하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산은 우리 각자가 단순히 매일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는지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 변화 고향을 줄 잠재력이 있다는 강력한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종류의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함, 친절함, 평화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연결을 유지하고 의미 있는 관계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70세 이후 완전히 사는 것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생활과 일상이 변함에 따라 특히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관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따뜻함과 대체할 수 없는 목적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관계는 우리의 일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 단계의 삶에 독특한 기쁨과 도전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우리를 둘러싸게 합니다. 독서클럽에 가입하거나 친구와 산책하거나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데이를 위해 자원봉사하거나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탐색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연결은 우리가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들은 웃음 이야기, 그리고 공유된 경험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연결이 몇 가지 더 있다면 삶이 어떻게 느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공유된 웃음의 기쁨 이해의 편안함, 그리고 새로운 우정을 발견하는 흥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입을 생각해 본 취미나 그룹이 있습니까? 이러한 연결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때로는 간단한 안녕하세요 가입하라는 초대만으로도 새로운 우정과 경험의 세계가 열리고 예상치 못한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함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시기에 저의 행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감사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즉 매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잃은 것이나 변한 것에 집중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은 남아있는 것, 즉 단순한 기쁨, 아름다운 연결, 우리가 얻은 지혜에 부드럽게 우리의 초점을 옮깁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제가 매일매일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고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감사함은 실천, 즉
삶의 작은 즐거움을 진정으로 음미하겠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출의 고요함, 아침 커피의 따뜻함, 친구와 함께 나눈 웃음, 또는 심지어 고독의 순간 속에 있습니다. 저는 감사함이 매일이 선물이며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이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깊은 평화와 목적의식으로 저를 채워주었고 가장 단순한 순간에도 완전히 살 기회에 대해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